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설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새벽 대전 중구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정부가 특혜 논란까지 감수하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며 국가시험을 추가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5달째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랫동안 바이든을 후원한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후보 사퇴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가 안정돼 있다며 금리를 곧 내릴 것 같은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기에 곧바로 반응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 10일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Over the past 2 years,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the Fed's 2% inflation goal.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appear to remain well anchored. 불안했던 물가 인상 압력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합니다. 주식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모두 크게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일 5,500선을 돌파한 지 거래일 기준으로 6일 만에 말 그대로 거침없이 오른 겁니다. It's no longer a major pressure on inflation, which I don't think it is. And it opens the door to not just September, but additional rate cuts later this year and early next year, which at this point the market, needs to see.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번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둔 상태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저희는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가 최상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병대 사성 장군을 언급한 녹취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씨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주가 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서면 조사에서 이 씨와의 관계를 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전부터 이종호 씨는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들에게 사성인 해병대장 자리를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 씨는 최상병 사건 발생 후 나눈 대화에서도 다시 사성 장군에 대해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별 3개인 현재 해병 사령관부터 대장으로 만든 뒤 노려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표를 만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이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여름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 이 씨와의 관계를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기 직전 지난해 1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입니다. 당시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 뜻을 내비치자
대통령실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사퇴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5건의 문자 가운데 가장 처음 발송된 1월 15일 문자입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다. 대통령을 뜻하는 V와 한 번만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냐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가 이때부터 불편한 관계였단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한 후보는 비대위원장 취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특검 문제로 이미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발단은 위원장 취임 직전 특검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던 이 발언입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는 압박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가 당황해하자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후보를 지칭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는 이후 더 이상 김건희 특검 문제로는 각을 세우지 않았고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은 재차 수면 위로 드러났고 김 여사의 문자는 이미 두 사람의 숨겨진 갈등이 있었다는 걸 드러낸 셈입니다. 문자 공개 배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 측에선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교수가 지난 총선 직후 김건희 여사와 1시간 가까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진 교수는 당시 김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또 오히려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약 2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는 발언을 했다고 JT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5건과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과보다는 한 후보의 분노에 방점을 둔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 교수는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의 중재에 실제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한 후보에게 반년 만에 연락이 와서 성사된 5월 초 식사 자리에서 이제는 앙금을 털고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는 게 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진 교수는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전대 국면이 펼쳐진 이후 한 후보에게 김 여사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왔다면서 다시 중재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총선 당시 한 후보 때문에 김 여사가 사과하지 못했다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공격. 진 교수는 지금 상황을 보니 김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JTBC에 토로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새벽 12시쯤 대전 중구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혜 논란까지 감수한 조치인데 실제 의대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교수 일부가 무기한 휴진한 병원들에 대해선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돌아오기만 한다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선 각 대학이 학기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1학기를 연장해 2학기에 원격 보충 수업을 같이 듣게 하거나 올해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은 내년에 추가 학기를 통해 이수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특혜를 제공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교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좀 유급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특혜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의 복귀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9월 수련병원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지침을 완화했지만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소속 교수 일부가 휴진 중인 상급 종합병원 9곳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지급 보류된 금액만 모두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이 휴진을 처리하면 선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오랫동안 후원했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마저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까운 이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사퇴론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나는 바이든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직접 촉구했습니다. 그간 여러 전투에서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시간과의 싸움에선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 자리는 물론 상하원까지 공화당에 뺏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클루니는 2020년 대선 때도 바이든에게 50만 달러 넘게 기부한 오랜 후원자입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모금 행사에도 참여해 민주당 역대 캠페인 중 최대 규모인 약 388억 원을 모으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금 행사에서 본 바이든이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바이든의 거취 결정을 촉구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올해 85살인 펠로시 전 의장은 그간 바이든의 고령 논란을 일축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후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재선 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커지는 사퇴 압박을 겨우겨우 틀어막고 있지만 오랜 우군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75주년 정상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의 탄약과 무인기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어제 K리그 울산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를 본 팬들 야유를 쏟아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울산과 광주의 경기에 관중석에는 거짓말쟁이, 감독 중에 최악 이런 걸개들이 잔뜩 내걸렸습니다. 팬들은 홍 감독이 정규리그 경기를 앞두고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야유는 이어졌습니다. 홍 감독은 팬들의 반응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분노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데요. 아직 홍 감독이 언제까지 울산을 지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3일 홈경기까지는 감독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영화 탈주를 둘러싸고 배우들이 한 공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말이 유쾌한 홍보로 이어졌습니다. 재밌나 봐. 재밌나? 영화 탈주의 두 배우가 직접 돈통까지 준비해 영화를 환불해주겠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환불해주겠다 이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서울숲 앞에서 만나요. 네. 아, 나 너무 재미없었어. 환불해줘 하면은 앞에서 만나서 제가 어떻게 재미없으셨어요? 하고 제가 드릴게요, 돈을. 그럼 서울숲에 저도 되는 거예요? 사실 가벼운 농담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재훈을 만나고 싶었던 팬들, 영화 무대 인사를 찾아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재미없으셨어요? 한 번 더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직접 한 농담을 잊었는지 당황한 배우들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황당한 사건 홍보로 풀어낸 재치에 누리꾼들은 배우들이 웃기기까지 한다, 재밌다는 반응 보냈습니다. 구독자 1,10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로 꼽히는 쯔양이 올해 협박을 당해왔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이걸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쯔양은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새벽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루에 진짜 거의 매일 2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돈은 그럼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얘기를 하길래 방송으로 꼭 벌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대표가 4년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에게도 여러 차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뒷광고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광고 수익을 그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피해가 너무너무... 쯔양의 변호인들은 3,800여 개의 음성 파일 등을 근거로 성폭행, 상습폭행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도 공개했습니다. 이 형사 고소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숨지면서 얼마 전 종결됐는데 이른바 레카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쯔양의 돈을 갈취하고 협박해왔다는 폭로와 함께 알려졌습니다.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했습니다. 진짜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사실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제가 아무리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쯔양 측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생각은 없으며 무리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명보 울산 감독이 소속팀을 떠나 축구 대표팀을 선택한 이유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표팀 감독을 맡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시즌 중 울산을 떠나 축구 대표팀을 선택한 홍명보 감독. 대표팀 감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말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찾아와서 뭐 한 2-3시간 정도 기다린 위원장을 제가 뿌리치지 못했고 이임생 위원장은 돌아가고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7일 홍 감독을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들의 반발과 분노는 컸습니다. 얼마 전까지 응원의 구호가 오늘은 야유로 나왔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울산 팬들 그다음에 처용 정사 이분들한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러웠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그간의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제 이름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강위, 축구협회, 언론 났는데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괴로웠어요. 뭔가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물러난 뒤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는 홍 감독. 출사표는 이렇습니다.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팀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들에게 대신 운전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정황도 공개했는데요. 법정에선 한 팬이 김 씨의 어머니를 사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40일 만에 공개된 자리에 나온 겁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사고 직후 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소속사 본부장은 또 다른 매니저에게 내가 그냥 초범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어차피 벌금형이다. 내가 한 거로 해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김 씨 팬 수십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김 씨의 어머니라면서 우리 애가 잘못한 거 맞지만 겁이 많아서 그렇다며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씨의 아버지만 왔을 뿐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 팬이 사칭을 한 겁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혀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년 전 폭우 때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이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폭우 때마다 지하에선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2년 전 폭우 때 7명이 희생된 포항 지하주차장 모습입니다. 차를 옮기려고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같은 해 서울 관악구에선 일가족 3명이 물이 차오르는 반지하 방에서 손 쓸 틈도 없이 숨졌습니다. 이런 지하 공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문 밖에는 제 무릎 아래인 30cm가량 물이 차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힘을 실어서 열으니까 문이 쉽게 열립니다. 하지만 무릎이 높이인 50cm까지 물이 차오르면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릎 아래가 탈출 골든타임인 겁니다. 혹시 이제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는요, 현재 밑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 상류 쪽으로 이게 물 자체가 흘러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그때 빨리 이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 계단으로 올라갈 땐 발목 정도만 물이 차도 위험합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니 물살에 밀려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입니다. 지하 계단을 통해 쏟아질 경우에는 발목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중심을 잡고 있기 힘듭니다. 무릎 정도에서는 실족하거나 물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난간에 몸을 바싹 붙이고 운동화를 신은 채 올라가야 합니다. 슬리퍼와 하이를 신었을 경우에는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하 공간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물을 빼내려 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모레인 토요일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